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안 규모는 총 7,228억 1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9억 66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4억 4,704만원이 증가된 7,175억 7,06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964만원이 증가된 52억 3,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 수입 21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185만원이 증가된 40억 6,701만원으로 제10대 의회운영물품 제작 1,112만원, 의정 관련 직무연수 위탁교육비 2,465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재산세 333억 7,500만원, 지방소비세 158억원 등 710억 6,87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부동산교부세 2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870억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분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67억 7,98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30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7,159만원이 증가된 1,403억 5,593만원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20억 4,656만원, 외부청사 이전비 13억 8,805만원, 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46억 2,039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 수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62억 7천만원 등 106억 4,10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4,792억 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5억 9,361만원이 증가된 5,731억 4,769만원으로 기초연금 1,483억 9,002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67억 7,923만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75억 6,728만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4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6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 예산안입니다. 7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429만 원이 증가된 8억 6,334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7억 8,39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만 원이 증가된 3,250만 원이며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예탁금 등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499만 원이 증가된 43억 3,362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 수입 35억 5,844만 원, 대사문화공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등 보조금 3억 15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2억 원, 공안지 임시주차장 조성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현황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을 제외한 기금운용 총 수익계획은 39억 5,993만 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8억 1,012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1억 3,985만 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909억 5,0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의 총 조성 규모는 49억 483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222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3억 2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29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한으로 5,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의 총 조성 규모는 661억 7,229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억 9,93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관리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3억 879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6억 9,87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억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조 고향사랑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1억 6,699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기부금 수입 13억 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지원, 아프나이 병원 동행 서비스 및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등 9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4,048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4,5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3,985만 원이 포함된 20억 4,479만 원입니다.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4,66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 노인의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 등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조 5개 광고 발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억 7,833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5개 광고 허가 신고 수수료,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등 1억 7,4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5개 광고 문화 정착 사업 및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억 9,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청사 건립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09억 6,130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8,43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녹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43억 8,142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억 9,98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식품진흥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억 6,703만 원으로 수익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과징금 등 5,06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생등급 신규 신청업소 지원 등 선진 식품환경 조성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기반 시설 확대 등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중구 발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3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 예측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으나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과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등의 증가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은 의존재원인 만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예산 변동성에 대비하고 자부담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각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증액 반영하고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집중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1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및 신규 축제 행사 등 변화하는 문화 수요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특히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88.5% 감액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여 하나생명 볼파크 주차장 조성 및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 등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는 사전 행정 절차 등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함으로써 연도 내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등 총 4개로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사용료 및 행정과태료 수입, 예탁금 이자 수입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및 불법 주차장 예방 등을 위해 개별 법령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임시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어 주차난 회수와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및 기금 조성 규모, 사업별 지출 계획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9개로
2026 연도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34억 9,203만 원이 증가한 957억 1,591만 원이며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조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용 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사 건립 기금 및 녹지 기금은 재원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으로 기금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통합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 사업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획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 87쪽, 주민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민선 9기에서 강조하는 현장 중심 그리고 주민주도 정책 체제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이 정책 운영 이게 반영이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예산에 계속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좀 전에 이제 유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주민주권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하라고 또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기획홍보실이 전체적인 구정에 있어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을 해야 하는 그런 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저희 이 공론장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행정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7월 달부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해주시면 7월달, 8월달 정도에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본교육이라든지 좀 더 필요한 심화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는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는 수렴된 의견들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 연도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안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저희가 일단은 100명 정도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만 온라인 소통 채널도 강화를 해서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구정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작지만 소중한 의견에 저희가 귀담으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맞춤형으로 정책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그 공론장의 과정을 보면 예. 단순한 그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반영되는 구조로 이렇게 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기존의 주민 참여 예산제나 제한제도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됐다 할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각 동별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제한인 것이고요. 저희 이제 주민현장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의견을 나눌 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든지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좀 수렴을 하고 부서에 또 수렴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부서의 검토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공론장에서 이제 나온 정책 제안이 예. 이제 나오면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한 게 9월에 이제 그 공론장을 1차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9월에 신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11월에 그 다음에 2차를 11월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11월이면은 9월에 제안된 의견이 그 다음 연도 예산의 반영 여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요 업무 계획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제안해 주신 의견들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11월에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도 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구형은 연중 또 일관된 흐름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행정에서 중구형 공론장 모델의 강점 그리고 차별성 다시 한번 언급해 주세요. 예, 주민현장 공론장이라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은 사실 그 전에는 해보지 못하고 이제 처음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좀 더 체계화돼서 국민의 의견도 듣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국민들 그 교육을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지향하고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하면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작은 소리라도 좀 귀담고 저희 시책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현재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예. 그 온라인 그 소통 채널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예. 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방안도 있습니까? 그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도 의원님들께 이제 그 전에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이 부분은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안을 조금 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현장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라도 저희가 좀 추진을 또 하고 싶은 그런 시책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정책부서에서 검토 이후에 예산 네. 반영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른 부서 그 조직 간의 그 협업 체계는 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이 소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각각 그렇게 구축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나로 또 통일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구축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는 한 부서의 그 의견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이 추후에라도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전 부서가 소통하고 하나로 단일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반영이 된다면 과정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예. 신뢰성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고민 결과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리게 된 점은 좀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또 많이 걱정했던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예. 실장님 2026년도 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2쪽, 사업면에서 87쪽 좀 보겠습니다.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관련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 방향에 맞춰 현장 중심 수교형 공론장을 정례화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와 비교해 보면 주민투표동, 지역회의 등과 상당 부분 기능이 겹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능 조정과 분배 없이 또 하나의 별도 사업과 예산을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우려가 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꼭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이제 현장 공론장은 물론 그 예산이 수반되는 전체적인 것도 사업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고 저희가 주민 현장 공론장이 개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동에 필요한 예산을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동의 그 지역도 있겠지만 구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는 하나의 소통 창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실장님은 지난 3회 추경 심의 당시 예. 이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과의 차이점에 대해 주민참여 예산의 목적은 생활 밀착형이라든지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주민들이 발굴해서 예산과 접목시켜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 이게 주민 참여 예산을 보면 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지만 네. 또 저희 그 구의원들도 주민들의 표를 받고 선출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의원들도 참석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앞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듯이 주민 참여 예산은 삭감이 가능하냐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그 의회에 올라왔을 때 네. 의원들이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삭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있게끔 만드는 제도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사실 시행된 지는 이제 전 지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중구에서 이제 구체화해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좀 배분을 해서 추진한 거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그 부서에서 취합해서 올린 예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도 일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만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의견을 많은 고민 끝에 의견을 내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런 개선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주민 참여 제도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주민이 의제를 발굴한다는 점, 사전 교육, 학습을 한다는 점, 의회를 통해 토론, 우선순위 선정 후 예산에 반영하는 점 등 형식만 다를 뿐 예산과제 발굴 방식은 주민 참여 예산제와 거의 비슷한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주민 참여 예산의 방법으로 이미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도 그 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구민과의 대화, 정책개발실에서 운영하는 정책 자문단 등 기획과 기능을 대체할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성립에 대해 설득력이 있으려면 최대한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에 발굴된 사업 수, 최종 선정 수,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 때문에 별도 공론장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는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통합 연계 방안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도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고 저희 공론장도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든 정책 제안이든 그 부분과 좀 통합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사업명세에서 87조 설명자료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정 주요 업무 추진 일반 수용비 예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 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286만 원을 편성했어요. 네, 네. 현재 구청장 공약 사업이 예. 몇 개나 되며 완료 사업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은 5대 과제 저희가 이제 12개 사업이고 네. 세부 사업으로는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3분기까지는 추진율이 약 83% 추진을 하였습니다. 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하신 거네요. 네, 저희 직원들이 공약 사업 추진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예.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예, 예.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실까요? 저희 이제 공약 이행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공약이 선정되고 공약을 이제 일단은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라든지 추진 상황에 대한 그런 공유가 필요하고 또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해보면 공약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당연직이 한 분이시고요. 위촉직이 14분이십니다. 예. 어쨌든 83% 이제 완료하시고 약 17% 정도가 예, 미이행된 예. 공약들이잖아요. 네, 네. 임기 내에 좀 완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87쪽 설명자료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네, 네. 위원회가 6명으로 민간위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당연직은 없습니까? 당연직 위원님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지원과장과 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있고 기획홍보실장이 간사로 있습니다. 위원은 아니고 간사로 있습니다. 예.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아니 위원회 구성 요원 자격이요. 저희 자격은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2분 계시고 민간 이촉이 지금 6분 계신데 그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거나 이런 분들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적극행정이 면책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민선 8기 예. 보궐로 오셔가지고 위원회가 엄청나게 급증한 것이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죠. 예. 좀 신규 위원회는 좀 구성하는 거로 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쨌든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잖아요. 예,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적극행정이라는 그 분야가 강화가 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세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별도로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네. 주민 참여를 기반해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의제 형성을 위한 공론장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현장 공론장은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균형 성장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제 주민 주권 강화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결정 집행 과정에 그러니까 시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금년도에 본 예산에도 의원님들께 계속 요청드린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모든 행정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이 아무래도 구정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을 필요해서는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 신규 시책이라든지 신규 제안이라든지 또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예. 당연히 필요한 예, 사업이겠죠. 네. 그렇다면 2천만 원 그 예. 편성한 예산은 어디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제 계획하는 부분은 일단은 6월 달까지는 여기에 그러니까 중구의 지역 주민 누구나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주민 패널을 모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집이 되면 내년에 이제 7월에 패널들에 대한 교육과 의제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그 주민 패널 교육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해서 2시간 정도씩 그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저희가 이제 9월과 11월에는 현장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4시간 정도 일을 할 때 4시간 정도 그 여러 가지 의제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패널을 이제 내년 2026년 6월까지 이제 패널을 네. 모집한다고 예. 계획을 올리셨는데요. 예. 몇 명이나 패널을 구성할 거면 네. 그 중구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대전시 전체입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0여 명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구 거주하시는 주민으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구의 거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저희가 정책 수립할 때도 예를 들면 중구에 여러 가지 뭐 생활 인구도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장을 하고 계시나 그런 분들도 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현재는 중구 거주 지역 주민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10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2천만 원 예산은 네. 그 패널들을 교육시키고 예. 뭐 그런 예산으로 예, 수요되는 그리고 겁니까? 이제 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교육을 시키거나 공론장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 강사라든지 이런 분, 퍼실리에이터 이런 분들을 보조 강사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개 만약에 100명이 오신다고 하면 10명씩 해갖고 저희가 분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1대1 또 강의라든지 전체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하려고 장소는 합니다. 어디서 하실 건가요? 저희 지금은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현재는 대회의실인데 그 공간도 하게 되면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금년에 예산 올릴 때는 좀 야외나 이런 데서 공론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예. 갑자기 대회의장이 인기가 좋아졌어요. 문지방이 있었으면 다 달았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뭐 행사를 많이 하는지. 예. 네, 그런 공간이 좀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하나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사업명세에서 92쪽, 설명자료 66쪽, 67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셜 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보상비에 대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운영비 예산으로 216만 원, 활동 보상비로 564만 원 대폭 증액 편성했어요. 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서포터즈 인원이 2기는 20명, 네. 3기는 예. 30명으로 증원된 네. 것과 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나 강사 수당은 1회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본연 생각에는 분야로 나눠서 개별 실무 교육 횟수를 늘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간담회 중심 운영이 한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2기에서 3기로 구성이 되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당초 예산보다 890만 원을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저희가 이제 형식적 간담회가 아니라 수시로 그 30명 중에 뭐 다는 못 오시겠지만 한 50% 정도는 참석을 하시는데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3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12월 18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간담회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 이제 중구 지역 좀 저희가 꼭 가봐야 하는 곳에 대해서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서포터즈 분들이 굉장히 하는 역할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 거를 블로그에다 올려주시는데 그 올려주시는 거는 중구의 여러 명소라든지 맛집, 멋집, 가봐야 할 곳에 대한 부분을 많이 올려주시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 분야의 2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 부분이 크겠지만 서포터들께서 매월 이제 하시는 활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저희도 모르는 중구의 참 곳곳에 많은 곳들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또한 우리 구의 어르신 대상으로 미디어 서포터즈 홍보가 네.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당부드린 예, 적이 예. 있었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배경 경로와 맞춤 포맷이 필요합니다. 예. 노인정 경로당 네트워크와 연계한 네. 서포터즈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연간 일정과 협업안이 구체화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중구에 계시는 뭐 여러 가지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서포터즈 분들께서 이렇게 좀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취재도 해보고 이런 거를 저희가 내년에는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동네 사람들의 인터뷰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거에 만약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동네는 또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도 찾아가서 거기에 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그 동네를 지켜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저희가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경로당으로 만약에 찾아가게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다양하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SNS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또한 이제 월 한 편 제작되는 그 인터뷰로 네. 예산을 편성한 만큼 파급 전환 목표는 무엇인지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희가 이 내년에 그 컨텐츠 지원비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지금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60만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뉴미디어 팀에서 사실 그 뉴미디어 팀이 신설된 지 사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또 의원님들의 응원도 있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추진하는 거는 비록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아 이게 또 효과적이다. 그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확대 이제 분기별 실무 교육 어르신 맞춤 확산 경로 공정한 예, 예. 산정 기준과
명확한 전환 목표가 함께 좀 네. 제시되어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꼼꼼한 계획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20명에서 30명으로 9월 1일부터 서포터즈가 증원이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는 그 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 1년, 그러니까 매 기가 1년 동안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라든지 사진 영상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이제 저희 인원을 어느 정도 저희가 안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외부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뉴미디어 팀 직원들이 가장 많은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좀 점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서 그렇게 해서 3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공개 모집은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거죠?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SNS 활용해서 그렇게 올리는데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30명 모집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30명 중에 보니까 2기 때 활동했던 분들이 또 다시 오셔서 한 15분들은 2기 때 했던 분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실 그리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다른 구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인 직장인이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쪼개서 네. 그렇게 또 하시고 굉장히 저도 간담회 할 때 갔었는데 서로 간에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요. 예. 간담회 할 때 좀 의원들도 네네. 할 수 있게 네.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예.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 네. 홍보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예산서 87쪽 설명자료 12쪽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매번 예산소와 추경에 많은 사업이 부결돼서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만큼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본 예산에도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설명 자료를 보면 주민 패널 모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상 모집 대상은 중국 거주민 누구나 100명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 참여 사업 모집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낮은 참여율 그리고 예. 특정 계층, 관계망 중심의 패널 구성의 가능성 그리고 공론장 참여 지속성 부족 문제가 늘 지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패널 100명 모집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참여율을 혹시 가능성 있는 수치나 아니면 낮은 참여율이 있을 때 그로 인한 대안 같은 부분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주민 현장 공론장이 개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주민 패널이 모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간을 길게 준다고 많이 모집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네네. 3월에서 6월까지로 계획을 한 이유는 1월이나 2월에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만약에 뭐 모집이 적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SNS나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온라인 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참여를 그냥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온라인 상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하려고 해서 네네. 온라인의 다각적인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그런 부분에 예, 또 예.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패널 구성 시 특정 단체의 쏠림이라든지 이해관계자가 과다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참여를 방지하거나 검증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저희가 처음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확정은 짓진 않았지만 성비라든지 연령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물론 지금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물론 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명을 모집을 한다고 하면 일정 비율을 주고 네네.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그 사전에 좀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특정 단체 쏠림, 지금 예. 말씀하셨던 예. 그런 단체들의 쏠림을 좀 방지해서 네. 좀 퍼센테이지를 좀 네.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매번 이런 데 가면 정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실 정도로 너무 쏠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계획 단계부터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외에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1차에서는 정책 제안 중심으로 의제 발굴 토론 그리고 제안 발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2차 시에는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 공유 그리고 신규 의제 발굴 그리고 최종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 정책 반영의 프로세스를 보면 사전 준비나 자료 조사 그리고 부서 협의나 실행 계획 수립까지 고려해 보면 이외의 공론의 장으로는 정책의 완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정책 수준의 의제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제 9월하고 11월로 본 게 이제 처음 추진하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월에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듣고 11월에는 그 예산 예를 들면 저희 뭐 예산이라든지 그 후년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 업무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됐나 그 부분을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9월에 의제가 들어오게 되면 부서에 이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사실 내는 의견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에 일부가 사실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네네.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혹시나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론해주거나 제시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 지자체 공론장 사례를 보면 연 4회나 또는 6회 정도 하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로 하다 보면 너무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올해 뭐 통과가 된다면 실행하는 과정부터 잘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횟수를 좀 늘리는 부분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그리고 정책 반영 절차를 보니까 정책 반영 절차가 사업부서의 검토 그리고 예산 제도 분석 그리고 실행 계획 수립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부서가 과제 완성도를 높이거나 투입할 시간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법적 그리고 재정적, 인력적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연도별 예산 주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반영률이 좀 낮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에서 제안된 의제가 실제 예산의 반영에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협력 구조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9월에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 방안을 또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본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쪽이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그런 의견도 사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저희가 이제 정책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을 그러니까 전폭 다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그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조금 담아서 추진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또 좋은 의견들은 본 예산이 만약에 이제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공모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고민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뭐 많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다양한 각도로 뭐 공모 사업이든 정책 반영이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하다 보면 행사성 운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이런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신뢰받는 공론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가 보다 정밀한 계획과 그리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41쪽, 사업명세서 90쪽,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25년 제도 시행 첫 해로 네. 상하반기 올해 3개 반기 실적을 한꺼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2,500만 원. 네, 올해는 금년도 저희가 그죠, 금년도는. 추경 때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그죠. 그러면 2020년도, 26년도 본 예산에 2개 반기 실적만 대상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지 예,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도 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네네. 조금 늘었던 거고 이제 내년도분은 저희가 이제 그 내년도 1년 동안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기가 빠진 부분이라 저희가 2천만 원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 성과 추세를 보면 예, 예. 공모 사업이나 대외기관 평가가 계속 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올해보다 실적이 또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2천만 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은지. 예, 저희가 이제 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네네. 저희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저희 하반기에 또 저희가 이제 그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까지 하니까 거의 2,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2,500만 원에서 넘는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좀 초과되는 부분은 내년 1월에 금년 예산이 의결되면 조속히 하고 그리고 네네. 사실 요즘에 저희 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또 평가에서 우수기관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도 맞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다음 추경에 좀 더 잘 이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네네. 앞으로는 좀 저희가 이제 1, 2년을 추진을 하다 보면 네네. 어느 정도 평균치를 좀 평균치가 잘 나올 것 하셔서 같아서 예. 하셨으면 예. 하고요. 그리고 포상 지급 기준을 보니까 지급 기준이 부서 50%, 유공 네. 공무원 50%, 그리고 부서별로 최대 300만 원, 개인별로는 100만 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300만 원, 100만 원이 자동 지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소규모 평가부터 중앙부처 공모까지 상당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목록을 살펴보니까 부서별로 수상 편차가 큰 편이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뭐 정책기획, 안전, 복지, 재난, 환경 등이 일부 부서에서만 집중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게 포상 기준이 특정 부서에 집중되거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 부서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닌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형평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금년이 이제 처음으로 추진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의 의견은 일부 부서에 그게 또 평가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사실 공무원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인사발령을 받아서 사실 그 부서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서 2년 주기로 내가 다른 부서도 갈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다양한 또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고생하는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추진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좀 내부적으로 좀 네. 형평성을 좀 그런 부분은 좀 네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평가 난이도나 사업 규모나 기여도 간에 좀 균형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조직 분위기 조성과 성과 경제 동기 부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그런데 실제 포상 지급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 변화나 조직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부분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더 네. 열심히 뭐 응모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런 부분은 본인들께서 없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부서나 담당자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이렇게 또 포상이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부서의 50% 개인의 50% 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고생을 한 직원이 그냥 부서로만 저희가 주게 되면 조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고생한 직원한테 50% 주고 부서에다 50%를 주고 하니까 또 받는 직원들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또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마음에 되게 흡족해하고 또 부서장님들도 네네. 많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대가가 오고 보상이 오니까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매년 포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좀 변동도 하고 있고, 대외 평가나 공모 사업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예측이 쉽지 않은 예.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6년부터는 좀 평가 기간에는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잘 포상 실적을 평균으로 하셔서 좀 안정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변동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한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예. 저희 동순방 하시죠? 예. 예,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책 제안 공모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25년, 26년 제안 들어온 게 몇 건이에요? 아, 정책 제안. 예. 예. 뭐 동순방 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신 거잖아요. 요거 예. 이제 동의든 뭐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요구 하시잖아요. 예. 예. 동순방이라든지 청년 네트워크 정책 제안 공모도 하시고 네. 제안 들어온 게 각각 얼마나 되나요? 제가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예, 그러면 예. 그 제안 들어온 거를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미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된 건수는 얼마나 예, 돼요?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그 정책 제안 공모전 네네. 할 때 사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순방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과에서 동순방 끝나면 거기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전 부서에다 의견 수렴해서 결과까지 이렇게 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될 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예산실이니까 가지고 계셔야
어떤 건 되고 안 되는지를 알고 반영이 됐는지 반영 미반영에 맞춰서 미반영일 때는 주민들은 그만큼 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얘기할 때는 본인들 시야에서 그만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반영을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취합이 지금 전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야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이거 취합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공론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이거 자료 한번 가능하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관련 부서에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강훈숙 실장님께서는 우리 오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순방 청년 네트워크 그리고 그 정책 제안전에서 반영된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예. 올해 이제 예산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예. 보고 있는데 389억이 좀 증액이 됐죠. 예, 예, 네, 예. 됐어요. 이랬는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예, 예.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가요? 저희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한 68% 정도는 차지합니다. 60? 예, 8%. 68%. 예, 예, 예. 예. 건 이제 한 70%를 예, 예, 예. 차지합니다. 예. 인건비는 전체 세출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지금 어느 정도 가나요? 우리 저희 이제 내년에 저희 기준 인건비가 약 99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인건비 기존 인건비가 예, 기준 지금 인건비가 973억 정도. 예, 예. 그러니까 특별히까지 합해서 한 990억 원. 990억.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약 한 13점 예, 그 정도. 몇 프로 좀 그 정도 되네요. 예, 비율이.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이 지방세 이렇게 이제 수입을 보면은 예, 예. 지방세가 한 618억, 네. 세액 수입이 198억, 예. 경상적 세액 수입이 160억, 예. 임시적 세액 수입이 한 2억 4천, 이렇게 해서 한 1,000억 돼요. 예, 예. 네, 한 1,000억 되는데 이 지방세 수입 중에 재산세가 또 차지하는 비율이 많죠. 예, 크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좀 이제 신규 아파트가 이제 많이 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막 지방세 수입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조금 줄지 않았나요? 조금 줄어들어 한 1억 한 6천 정도. 좀 줄었죠? 줄었습니다. 예. 네,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이제 많을수록 예. 이제 예산 이제 규모가 커지죠. 네, 네. 그렇죠? 지방 이제 교부세 예. 이런 것도 세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본 걸 보면은 자치 분권과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한 예. 181.6% 정도. 예, 예. 그렇죠. 일자리 경제가가 한 84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예산 이제 규모를 짠 걸 봤어요. 예. 그래서 왜 본 의원이 이걸 총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냐면은 예산을 짤 때 예. 지금 이제 인구 증가 지역이 있고 인구 감소 지역이지. 우리 대전 우리 중구는 인구 감소 예. 관심 지역으로 예. 돼 있죠.
그 인구가 이제 증가하면은 이제 주거, 교통 이런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짜야 되고 예. 우리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예. 또 인구 유입 정책을 써야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중점을 이제 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비비를 이제 줄여가면서 네. 이 예비비 줄인 만큼을 이 각 부서에 사업하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논아줘야 되겠다. 오직하면은 예비비를 줄여서 가보고 이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도 확 줄였고 어떠한 큰일, 뭐 중구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혹시 몰라요. 이런 것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해줬어요. 예, 예. 네, 예산 배정을. 그래서 이제 잘 아시지만은 우리 일반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어디 예산을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집중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정말 이 예비비를 이렇게 대폭 줄여가면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는 그 예산을 줄여가면서 예비비를 줄여가면서 하는 그 예산 배정만큼 효과가 좀 있어야죠.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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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 예. 또 인구 유입하는데 네. 이런 정책에 예산을 좀 확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상태를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개발실 설명자료 17페이지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좀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미 관광개발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서 로컬 투어 등 관광 활성화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중구의 특성상 관광 분야와 생활인구 유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는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동일한 제목과 취지의 용역 예산은 이미 지난 회기에서 의회 심의를 거쳐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심사 삭감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새로운 논리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 종합 개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기존 이제 관광 문화 정책은 이제 주로 이제 관광 자원 개발, 뭐 축제 이벤트 개최나 문화유적지, 명소 홍보 같은 방문에 이제 초점을 뒀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생활인구 이 활성화 용역은 체류 시간하고 이제 소비액 증대에 중점을 둬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 방문 체류 인구 증가 정책은 이제 단순한 이제 단기 방문을 넘어서 사람들이 한 지역에 더 오래 머물거나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때로는 이제 제2의 생활권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이제 지역 미래 인구 유지나 지역 경제의 다변화 또는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지역 관광문화 경제 활성화 사업을 인구 이외의 핵심 기반으로 삼고 본 용역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체류 유도나 소비 촉진 정책을 구축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행자에서도 김석환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네요. 이 속기록을 보니까. 예, 그래서 유사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문책과에서 완료한 관광개발 용역의 결과가 이미 관광 인구를 늘려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중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인구 증대 정책은 결국 관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완료된 문책과의 관광 광역, 용역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이어나가면 될 것인데 단 3개월 만에 2,200만 원 용역을 또다시 진행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뭐 중구 특성에 맞는 이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삼고 또 기존 사업과 이제 국정 과제와 연계한 생활인구 증대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아울러서 기존에 용역을 했던 관광 인프라 활용 등 체류 방문 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 인프라하고 체류. 예. 만약 이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 용역이 이미 문책과가 수행한 용역과 어떻게 내용적으로 차별화되며 이 결과를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인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지역 방문자나 이제 체류자 교류를 촉진하는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 뭐 공동체 행사나 로컬 체험 워크숍,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걸 운영을 하고 방문을 경험해서 관계 맺음으로 발전시켜서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역이 우리 중구의 생활인구 증대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시적이고 효율성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설명자료 63페이지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인계제 좀 보겠습니다. 정책 연구와의 근본적인 필요성과 재정, 리스크 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정책개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16명이죠? 예, 시간 선택제 포함 16명입니다. 게다가 구청장을 보좌하는 정무직 인력이 별도로 계십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정책 자문과 중장기 전략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1명분만 성립하고 성과를 지켜보고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또 2명의 인기제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17명의 인력으로도 정책 자문과 연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기존 14명의 일반직 직원이 업무 가부화라면 외부 채용 이전에 내부 조직 개편이 업무 조정을 통해 정책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예, 답변. 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6명이고 이제 정책 보좌관은 중구 전체에 대해서 청장님께 정책을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이제 정책 개발실이 이제 정책 발굴이 주 목적이고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걸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함 아울러서 우리 정책 개발실은 이제 정보화 팀하고 그다음 빅데이터 팀, 인구 정책 팀, 정책 개발 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내부 직원들의 지원을 하는 업무도 다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개발을 하는
직원은 이제 극소수에 불과한데 최소한 3명 정도 정책 연구단이 있어야지 전문성을 발휘해서 분야별로 발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조직 개편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직 변화가 계속 꾸준히 있으니까 지금도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기획실에서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기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좀 충원하기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중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 인건비가 이미 초과 상태라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건비 초과로 인해 우리 구가 2027년도 받게 될 페널티 예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밝혀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예, 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현재 네. 행안부에서 예비 산정 자료가 내려왔는데 지금 1억 2천만 원 넘는 인건비를 쓰면서 페널티까지 수감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페널티는 네.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이제 초과 허용액이 있는데 네.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은 페널티는 이제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요? 예, 그렇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11월 말 중에 그럼 페널티는 하나도 저촉이 안 된다는 거네요? 금액에서? 예, 그렇습니다. 5개구 중에 이제 대덕구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우리 중구는 이제 허용 기준이 있거든요. 초과분. 그리고 허용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 자료를 그 범위 내에 본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획 홍보실하고 네.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 연구 임기제 단기 계약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중구의 미래가 달린 정기적 연구를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구 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구체적인 시스템은 마련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정책 연구위원들이 이제 연구한 자료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한다든지 연 단위로 성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보관을 해서 만약에 연구위원이 바뀌게 되면은 그 자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내부 제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직자들이 정책 전문성을 키울 기회를 계속 외부 임기제 인력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행정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내부 인력 육성 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인데, 우리 이제 행정지원과의 교육팀에서 직원들의 이제 전체적인 교육을 총괄을 하고 있고, 우리 정책개발실에서는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연일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런 식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돼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개발장님, 그 안양진 의원께서 요구하신 기준인건비 관련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예, 제가 해당 부서에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가 기획홍보실이라 예, 어떠신가 입장을 여쭤봤거든요. 가능합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예, 자료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죠? 이 시간 선택 임기제.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10월에 1명만 승인이 되고 2명은 삭감된 전례가 있고, 지금 그 한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직무가 과다하진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채용할 당시부터 이제 전략과제 정책 연구 자문이나 네. 내지는 이제 관련 정책 연구 조사 하고 이제 중구 맞춤형 정책 추진, 그다음에 정책 데이터 수집 하고 이제 공모 사업 지원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 운영에 대한 현황 뭐 분석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사례나 아니면 10월 임용 이후에 지금까지 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재 라이즈 사업이라고 네. 지방하고 대학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충남대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와 충남대하고 MOU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뭐 통합 돌봄이나 뭐 지식산업센터 운영 방안 같은 그런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매월 이제 중앙정부 정책 동향이나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같은 걸 스크린을 해서 직원들한테 공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잘 다른 뭐 타과에든 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2명이 채용된다면 부족했던 기능이 2명의 채용의 직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 만약에 한 분이 하셨던 걸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예,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전문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치분권 분야하고 그다음에 문화 경제 분야, 복지 분야, 그렇게 3개 분야로 전문화를 시켜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련된 정책 발굴이나 내지는 관련 부서 지원, 공모사업 지원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인력 확충을 하셔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경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이번 채용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중구에서는 또 최근 다양한 중앙부처식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사전에 정교한 연구 기획, 역량이 갖추어져야 높은 선정률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 인건비가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들이 공모사업 단 한 건만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 이상의 재원을 국민들에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이 단순히 인력의 증원이 아니라 중구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모사업 내지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의원입니다. 선생님, 사업명세서 98조,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을 했잖아요. 홍보물 제작으로.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을 배부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제 배부하는 홍보물이 대부분 이제 개별 사업 안내 위주로 그렇게 이제 물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홍보는 홍보물 사업의 안내보다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구의 노력 내지는 노력 같은 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이제 물품이 씨앗 키트라고 하면은 뭐 캐치프레이즈를 뭐 중구의 미래 함께 키워요 이러한 그 아동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뭐 쿨링 티슈 같은 것을 구입을 한다면은 잠시의 시원함, 오래가는 중구의 지속 가능성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구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행사장이나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인구이날 7월 11일 날 행사장이나 야구장 가는 길 등에서 배부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배부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직원들이 나가서 몇 현장에서. 정도나 예. 제작을 하죠? 저희들이 약 한 800에서 한 1000여 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0에서 1000개 정도. 예, 예. 사업의 그 뜻하신 대로 잘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8쪽, 설명자료 17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영진 위원장 질의할 겁니다. 생활 인구 유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이거 신규 예산이죠? 신규 편성했죠? 예, 요청한 사항입니다. 4개월 동안 생활 인구 현황 조사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 인구 증대 방안 도출과 중장기 전략 수립한다고 하여 생활인구 유입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이제 생활인구 데이터는 현재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데 지금 현재 그런 각종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은 현재보다는 최소 한 20-30% 이상은 더 효과적으로 생활인구를 유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활인구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예, 생활인구는 이제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인구 플러스 외국인 등록수 플러스 그다음에 뭐 통학이나 업무 내지는 관광 등을 이유로 월 1회 하루 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생활인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중구민을 얘기하는 건가요? 중구민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외부에서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솔직히 지금 올 202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면은 중구의 이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하는 건 사업도 좋은데 필요한다고 우리 이 판단하고 사업이 있습니다. 중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본인의 치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출산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청년에게 중구 거주 시에 뭐 취업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신혼 부부에게 지원금을 증액해 준다든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우선권을 좀 부여한다면 용역에 의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 좀 말씀에 차원은 틀리기는 틀리죠. 근데 이제 생활인구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정이 막대하게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는 최소의 비용이지만 지금 박용갑 청장님이 고간을 잔뜩 채워놨어요. 그 양반은 예산을 안 써가지고. 근데 지금 현 청장이 와서 바닥나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전 청장에 대한 우리 예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거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아주 그 행정여치는 한 10% 정도가 신규 예산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막무가내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우선순위는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구 내지는 이제 필요한 주민들의 예산이면 삶의 질 향상을 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전 청장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 같아서 행사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저기 사업명세서 95쪽, 아니 99쪽하고 설명자료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플랫폼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예, 이 그렇습니다.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니까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23년도부터 추진해서 23년도부터. 해서 25년 올해 어플에 맞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 중구에 대한 안내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보는 건가요? 예, 뭐 자동 심장 충족기라든지 뭐 병원 대피소 그런 안전 필요한 것에 대한 시설하고 거가 안내되어 있는 거. 편의 시설 안내를 해주는 건 사항입니다. 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 안전중구 플랫폼은 23년도에 특별 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중구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구성한 플랫폼인데요. 여기 플랫폼에는 이제 자동 심장 충족기의 위치, 그다음에 병원 약국하고 대피소, 안전지킴이 집, 안심 화장실, 그다음에 뭐 한파 쉼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이는 소화기 위치,
이런 각종 이제 안전 시설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한 가격업소, 이제 중고통 가맹점, 이제 작은 도서관, 그리고 갤러리 같은 편의시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동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어플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왜 2026년도에 신규 사업이 된 거죠? 이것은 이제 플랫폼을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비수. 25년도에는 없었나요? 그것은 이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무상 지원을 사용 해주기 기간이었고, 때문에 26년부터는 20 서버 이용료를 25년도도 이제 클라우드 운영비는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예산에 25년도 예산에 그것은 이제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꼼수 부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명세에서 99쪽, 설명 자료 21쪽입니다. AI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으로 전년 대비해서 490% 증액한 366만 원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은 2025년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AI 활용 교육 강사 수당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된 거 맞습니까? 예, 지금 AI 지금 현재 이제 국정과제도 이제 명시되어 있지만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시범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개의 개별 사업을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통합하고 세부 사업명까지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근거를 표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락이 된 겁니까? 설명. 이건 이제 25년도는 이제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네. 추경에 추경했기 편성을 때문에? 했습니다. 해서 본 예산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증감 내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예산에 좀 주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지적된 예산 설명 자료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각 사업이 2024년도, 2025년 집행 실적을 포함한 그 두 사업에 대해 통합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또한 사업이 통합되어 2026년 교육 횟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강사 수당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 기준 단가는 우리 그 예산 편성 방침 내지는 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예,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운영 수당 250만 원, 초과 수당 120만 원, 1급 강사 기준을 해서 편성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AI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강의입니까? 그 AI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 강의를 해주셔야지 직원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이 좀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1급, 2급이 강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우수 인력이 강의를 해주시는 게 우리 하면 좋은데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이동 시간 보상비 예산으로 12만 원을 별도 편성했어요. 맞죠? 예, 그 부분도 이제 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이제 관내 지역의 특정 강사를 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관내 강사를 꼭 초빙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관외 강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일단 관에서 오게 되면은 그 지출을 안 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동 시간 보상비를 지급해주고 하는 예산을 그렇습니다. 편성한 겁니까? 특정 구독 AI 서비스 관련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 초빙이 불가피하다면 고비용 지출한 외부 강사 초빙 시 반드시 최고의 교육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정책개발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